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대장입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천대장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이제 벚꽃이 많이 피고 있어. 이제 벚꽃 랠리가 오고 있다. 벚꽃 랠리. 금융은 불안정한데 벚꽃 랠리가 있어요. 지금 금융시장 안 좋다고 해가지고 조만간 폭락이 올 거다, 아주 위험하다, 나라 망할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고, 자칭 전문가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주가는 오르고 있다. 미국장도 오르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망하면 빨리 망해야 하는데,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국민들이나 시민들,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공포심을 불어넣는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막 불어넣어주는 거야, 공포심. 쫄게 만드는 거지. 그러다가 한 번 맞으면은 막 명성을 얻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벌 수는 없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좀 힘들어도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한번 가보자. 그런 주의인데, 당연히 어렵고 힘들 때가 오긴 있지. 근데 그때 우리가 슬기롭게 잘 넘겨 헤쳐내야 돼요. 그때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 이 진정한 멘토가 있어야 하는데, 멘토가 없으면 힘들어요. 혼자서는 가다가 많이 지쳐갑니다. 지쳐고 쓰러집니다. 저도 그래. 옆에 동력자, 동반자, 하여튼 친구 같은 그런 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힘내주고 도와주고.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해야 할지 안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참 재밌어요. 벚꽃 랠리. 검은 토끼는 어둠 속에서 보호받는다. 연초에 한 증권사가 내놓은 전망 자료의 타이틀인데, 여기서 그 올해의 띄기도 한 그 검은 토끼는 위험자산, 그 어둠은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침체 불확실성에 대한 주가의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악재에 노출됐을 때 추가 조정보다는 전환점을 찾거나 그 개선의 가능성을 찾으면서 실마리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4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반등론이 고개를 들고 있네요. 현재 시장에 들여온 악재인 금융 불안이 이제 봉합되고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전환하면은 벚꽃 랠리가 이제 펼쳐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벚꽃 랠리. 당장 벚꽃 보러 가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일간지에서 그래요. 대신 미래에셋, 유안타, 신영, 키움 이렇게 5번에 쭉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대상으로 해가지고 증시 전망을 해놨네요. 이들은 현재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가 4월, 5월 이후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새로운 주도주를 유심히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코스피가 4, 5월 이후 반등을 보이면서 한 2600에서 한 2800 정도 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2600, 2800 정도.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4분기까지는 증시는 약간 우상향 그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강도는 2, 3분기에 비해서 가장 클 것이다. 결국 4분기가 중요하다는 거네. 11, 12월 달이 이때 불기둥 오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과 미국의 금리 인상 마무리가 확인되는 4, 5월을 전후로 해서 증시의 상승 탄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 올해 코스피 예상 고점은 2800을 제시하더라는 거지. 2800 정도를 제시하더라.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이네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4월 중순 이후를 주목했다고 하네요. 2분기 이후의 증시 저점은 4월 중 통과를 예상하고 3분기에는 연 고점인 2600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지속되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진단이고요. 키움증권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등 은행 위기가 진정되고 미국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5월 FOMC 이후 반등 기대감이 커질 것 같다. 올해 코스피 고점으로 2700선을 전망을 하고 있고, 미래 에셋에서는
2분기까지는 코스피 2200에서 한 2500을 오가는 박스권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고, 하반기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증시가 상승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랠리에 따라서 2800 또는 3000선도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2분기 이후에 국내 증시의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 글로벌 금융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시그널이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내내 글로벌 중소형 은행들이 휘청거림에 따른 그 여진이 지속될 수 있어서 국내 증시의 바닥과 고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코스피는 전 고점인 3,300선에서 현재 2,400 수준으로 밀려있기에 충격이 와서 한두 방 더 맞는다고 해도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 매수에 관심을 가질 시기로 보는 겁니다. 올해 증시의 바닥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으고 있고, 키움에서는 그래요. 연초 의미 있는 저점을 기록했다 판단하고 있고, 1,400원대의 원달러 환율과 2,150선의 코스피 저점이 확인돼서 지난해 9월 말 변곡점이 이미 시작되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또 다른 신규 악재가 출몰되지 않는 이상은 연중에 저점을 하회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연중 저점이 2180이었죠. 최대 변수로는 뭐냐? 글로벌 경기 침체랑 중국 경기의 회복,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실적을 꼽았는데, 하반기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주가는 반등을 모색할 거라고 합니다. 다만 경기 선행지수가 전환되는 것이지, 이 경기는 올해 내내 침체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 증시의 상승폭을 제한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1분기 수출 악화의 중심에는 중국과 반도체 부진이 자리하고, 하반기 중국 경기 회복과 반도체 실적이 바닥을 통과한 것으로 가시화되면서 증시 상승을 위한 동력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그 새 구조조 찾기가 한창인 것 같은데, 현재 2분기 이후 시장의 관심은 긴축 완화에서 경기 회복으로 이전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 변화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수혜가 집중되는 그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유망 업종으로 보니까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을 제시하는데, 수출 대표 업종인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무역 수지 적자 등의 악재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이제 반영된 상태고요. 화장품 업종은 중국 관련 리오프닝 수혜주 가운데 저평가된 업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도 2분기 이후에 주도주로 반도체 꼽았고, 과거 알파고가 나온 이후 AI와 관련된 투자가 확산되면서 이 반도체가 슈퍼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AI 혁명을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결국 반도체가 주도 업종으로 증시 상승도 이끌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반도체다, 반도체. 이 반도체는 1분기 부진한 실적으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았지만은 향후 반등을 이끌 종목 역시 반도체라는 분석이에요. 분석. 2021년 초 동학개미들의 지지를 얻고 9만 선을 돌파했던 삼성전자는 하반기 다시 9만 전자, 10만 전자 기대감이 부풀어 올 수 있는 진단입니다. 다른 센터장들도 반도체 중심 투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는데,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과감한 투자보다는 주가 조정 시 분할 매수를 추천을 하네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의 그 재정하고 정책 효과가 집중되는 산업군을 이제 주목하라는 거지. 눈여겨볼 업종은 반도체, 인터넷주,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방산 등을 꼽네요.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의 그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조정 국면 2200에서 2300 정도 여기서 분할 매수를 권고했고, 향후 1, 2개월간 박스권 장세를 상정해 놓고 현금 흐름이 그 우수한 반도체나 IT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에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냐.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 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실적 등에 따라서 이제 주가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3% 이상 되는 종목 중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우선 한번 눈여겨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여파로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졌죠. 외국인하고 이제 개미들이 상반된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던데, 3월달 개인 투자자들은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에 매도에 나섰고,
누적 순매도 금액이 한 9,800억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총 1조 4천억 정도 이상 주식을 내다 팔면서 얼어붙은 투심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삼성, 현대차 등 우량 대형주는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거지.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1등이 삼성이에요. 3월에만 1조 543억 정도 순매수했고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3월 초 6만원 선에서 횡보하던 삼성전자 주가가 30일 6만 4천원까지 올라갔고, 2위 종목의 순매수액이 삼성전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은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각별한 기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증권가에서도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현재 2024년 메모리 업사이클에 기반해서 24년에서 25년 이익 추정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대형 우량주인 그 현대차하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듬뿍 담았네. 자동차 업장인 대장주는 현대차와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수 기업 3위에 올랐고,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2조 5,200억 정도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 실적 향상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중국 공장 매각을 비롯해가지고 인도 공장 인수, 배당 및 자사주 소각으로 자본 배치가 효율적으로 전환돼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기간에 1,805억 정도 사들였는데 외국인 순매수 종목 4위를 차지했네요. 그 본격화되는 해외 수출 항공 부분의 수요 회복, 그리고 누리호 고도화 사업 등을 감안해서 단기 실적 성장과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현재 판단됩니다. 2차 전지는 반도체 업종과 더불어서 외국인 개인들이 투자 선호도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현재 개미들의 순매수 1, 2위가 에코프로 BM이죠. 각각 9,295억, 7,837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이 반면에 외국인 애들이 같은 기간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2차 전지 기업으로는 삼성 SDI 대가 사들였고, 외인들은 가장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던 코스닥의 2차 전지 종목을 내다 팔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 SDI를 통해서 안정적인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전지의 주가 조정에도 대표적인 성장 사례인 만큼 조정 기간과 폭은 제한될 것이고, 2차 전지 정책 이슈에 대한 기대가 어떤 선반영될 뿐이라는데, 해서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과열 부담이 완화 국면이 전개될 시 분할 매수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이제 관심 받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제 10만 전자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고 한번 가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